y는만 없애서 ex는 4야 라고 등치법으로 놓으면 도로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으로 만들 때 뭐를 소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y. 예, 그래서 y를 소거해서 몇 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판별식 D를 쓸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예,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로 푼다요. 자, 그래서 우리 샘플 이렇게 잡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랬어. 근데 판별식 써주려면 우리의 다정한 은영이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ax, 이거 헷갈릴까봐 문자가 겹치네. 대문자로 선생님 적어드릴게요. 예, 대문자 a, b, c 이렇게 나왔을 때요. 다시 얘는 ax의 제곱에 b-mx의 플러스 c-n은 0이야 라고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요것이 바로 판별식에 들어가는 a, b, c 자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어때? 똑같아. 너희들은 적어야 돼. 적으면서 뭐가 핵심 포인트인지 외우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2차와 1차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판별식 D야. 되겠습니까? 근데 판별식 D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뭘 알아야 된다? 판별식 D를 이용하려면 2차 방정식이 필요하고 방정식을 만들려면 Y를 소거해야 돼. 여기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좀 읽는데 왠지 찝찝한 느낌이 있는 표현. 무슨 표현이 보여? 이것 때문에 좀 껄끄러운데? 라는 표현. 뭐? 그게 하나도 안 들려. 공유점? X축과의 공유점이라는 건 교점 말하는 건데, 네. 공유점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좀 난이도를 만들어낼 것 같은 찝찝한 표현. 하나만. 되겠습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 까다로운 느낌이 들잖아? 저 하나만. 우리는 이런 표현 나오면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냥 공유점을 갖는 게 아니라 2개, 3개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요거 좀 신경 써서 문제 풀어야겠다. 자, 문제를 읽을 때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우리 지금부터 X축과 공유점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X축과 공유점을 갖는데 보니까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X축과 공유점을 갖는 경우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2가지 케이스.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갖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싸잡아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이용해서 A의 범위 구하면 되겠구나요. 자, 딱 보니까 4분의 D 공식 써야겠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지. 배우셨죠?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제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뭘로 돼요? 시작. A-2, A 플러스 2는 0 이상이다. 자, 2차 부등식을 풀 땐 0 이상이다, 0 이하다를 봐야 되지. 0 이상이래. 크다는 얘기니까 쭉 이렇게 나가는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A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A는 2 이상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풀어보려고 했더니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이므로
4분의 D 공식 쓸 수 있습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해서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결국 A 플러스 3은 0 이상이다. A는 마이너스 3 이하 혹은 A는 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녀석을 봤더니 얘도 4분의 D 공식 가능하네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C가 무지하게 기네요. 자, 얘가 0 이상이어야 해 라고 적었습니다.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는 0 이상이다 라고 나와서 예,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 이상이다 라는 요런 2차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자,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이런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양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양수. 어디에서? 부등식에서. 부등식에선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가 돼야 돼 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씨 음수인데 그럼 이 양수로 바꿔주려면 양변에 뭔 짓을 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한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 이하. 부등호 방향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로 바뀐다. 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죠. 자,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므로 얘는 A-4 A-1은 0 이하이므로 0 이하래. 이렇게 생긴 범위지. 조그만 범위. A는 몇 이상? 1 이상. 몇 이하? 3 이하.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뭔 작업해줘야 돼? 지금부터 수직선 그림을 해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등식의 가장 탁월하고 발전된 형태가 바로 뭐다? 수직선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수직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범위를 하얀색으로 그려볼까 해요. 마이너스 2 이하 그리고 2 이상 이렇게 나왔네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합니다. 마이너스 3 이하 0 이상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A는 1 이상 3 이하라는 그래프를요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 여기 A는 1 이상 3 이하라고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리고 났을 때 하나만이 X축과 공유점을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 라인에서는 두 개가 X축과 공유점을 갖는다. 하나가 X축과 공유점을 갖는다. 아무것도 X축과 공유점을 갖지 않는다. 하나가 X축과 공유점을 갖는다. 두 개가 X축과 공유점을 갖는다. 세 개가 X축과 공유점을 갖는다. 두 개가 X축과 공유점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만이 X축과 공유점을 갖는 부분은 위에 한 줄만 가 있는 바로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답 내보도록 하자.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왜? 여기에서는 빨강 흰색 둘 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하다. 자, 엔드예요? 오화예요? 오화. 혹은 A는 0 이상 1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분석해야 되죠.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이에요. 개념의 제목은 뭐다? 2차와 1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2차. 얘만 보면서도 여러분은 뭘 떠올려야 된다고? 2차와 1차의 관계. 한 번 더 시작. 2차와 1차의 관계라는 게 보여야 돼. 자, 2차와 1차의 관계는 전부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는데 판별식 D로 풀랬지. 근데 접한대. 판별식 D는 0. 접한대. 접한대. 뭐 이런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접함으로 판별식 D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생각이라 그랬죠. 판별식 D를 써주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2차 방정식이 필요하다. 자, 방정식을 만들려면 뭔 짓을 해야 된다? y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다. 근데 y를 소거하려고 봤더니 이런 된장. 2차 함수는요, 식이 주어져 있는데 1차 함수의 식을 내가 지금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나는 판별식 D를 쓰려면 반드시 1차 함수의 식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을 지나고 그래프와 접하는 직선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있는 이 점은요, 직선 위에 한 점일 거예요. 우리는 저 조건 하나만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셔야 돼요. 왜?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거든. 뭐라고 세울 건데? 뭐라고 세울 건데? ax 더하기 b. 근데 그 조건 안에 마이너스 3,1이라는 조건이 녹아있지 않네? 네. 아는 사람.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는지 나 좀 배운 여자예요. 배운 남자예요. 하는 사람 없어? 없나요? 예. 모르시는군요. 그럼 배우고 가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 아래쪽에 여백 되게 많지? 지금부터 우리는 6줄짜리 개념 필기를 할 거예요. 6줄 여백 밑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안 잘렸어. 정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3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말이야.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볼까? 점에는요, 두 종류의 점이 있어요. 동점과 정점이라는 점이 있어요. 동점은 점은 점인데 돌아다녀. 돌아다니면 막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점이라는 애가 있고요. 정점, 고정된 한 점이라는 점이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고정된 한 점, 마이너스 5,3을 주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봐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딱 보면서 무조건식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y-3은 m의 x 플러스 5. 자, 세우는 원리는 뭐냐? x자리에 마이너스 5 대입하고 y자리에 3 대입하면 좌변, 우변 모두 다 뭐가 돼? 0이 돼요. 0은 0. 그러므로 등식 성립하지. 자, xy자리에 대입해서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아니다? 점이다요. 그래서 무조건 저 점이 이 직선 위에 하기 위해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개만 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4,7 요건 전부 여러분이 식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6,3 5, 마이너스 8 예. 식 세우기 해보세요. 푸세요.
정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모두 다 잘 풀었는지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잘 맞나요? 네. 무조건 이렇게 세우는 거야.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씩 세운다. 시작! y 마이너스 1은 m의 x 플러스 3. 자, 요 식의 수학적인 의미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갈까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한 점을 가지고서는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항상 최소 2개는 있어야지만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져.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은 직선은 직선인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되게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양한 많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m. 기울기 m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의 공통점은 항상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다.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식이 문제로 나오면 쟤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아우, 직선인데 정점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다. 마이너스 3,1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 y는 소구하려면 좀 정리해야겠다. y는 mx 플러스 3m 마이너스 1이 넘어와서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정식 쓰기 위해서 y 소거해야겠죠? 소거합니다. 그래, mx 플러스 3m 플러스 1이랑 누가 같아야 돼? 불러. 시작!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가 같으면 되겠죠. 자, 근데 판별식 뒷써주면 항상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나와야 되지. 얘를 이쪽으로 다 이항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x 플러스 3m 마이너스 4는 0이야 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판별식 D 써주면 되겠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는 M. 그래서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12M 플러스 16은 0이야 라고 나와서 m의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20은 0이야 라는 요 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풀어줬으니까 너희들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구해보기 바란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구해보세요. 답은 20. 자,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나왔을 때 학생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너희들이 보기에 어떤 반응이 더 훌륭한 반응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자, 여기에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즉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위로 볼록인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한 정점이 있었어. 이 정점을 지나면서 요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구해봤더니 그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직선이 기울기 가지고 있겠지. 그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직선을 봤다. 직선을 봤더니 그 기울기가 무슨 문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m이라는 문자로 표현이 돼 있지. 즉 나는 m 두 개를 구해서 곱하기만 하면 돼. 맞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학생들은 와 그래 다 했어 M 2개를 구해서 곱하기만 하면 돼 이러고 열심히 M 2개를 구해요.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막 근해 공식까지 써서 막 복잡하게 구해. 그리고 나서 그 구한 걸 어떻게? 곱해요. 이게 1번이야.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그냥 이렇게 구해요. M 2개의 곱을 구해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이 바로 M1, M2 그 기울기의 곱이 될 테니까 두분의 곱 답이네. 답은 20 이렇게 구하기도 해요. 자 1번이나 2번이나 2번이 낫지. 그러면 1번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과 2번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의 차이는 뭐냐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제대로 공부가 완벽하게 됐냐? 아직 부실하냐의 문제야.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두 분의 곱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서술형 평가에 이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이 용어를 꼭 써줘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기울기의 곱은 20이야. 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냥 본인 20인데 20 이렇게 써주면 감점 처리돼요. 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용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근데 답지도 그래요. 답지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0 이런 답지가 있고요.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무식하게 두 근 구해가지고 곱하는 그런 답지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답지를 너무 많이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딱 답지의 수준은 그 문제 푸는 선생님들의 수준인데 선생님이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2차와 1차의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은요. 중급 개념 라인은 아니에요. 상급 개념 라인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일반 시중교재에서 별로 볼 일이 없고 별로 써먹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수학에는요. 세 라인이 있어요. 학급 교재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학급 교재 라인에 뭐 보통 대표적인 애들이 막 이런 애들이 있지. 개념 센, 라이트 센, 뭐 요런 교재들 라인 있죠? 그리고 중급 교재 라인에 있는 게 셈, RPM, 다문항 요런 교재 라인이 중급 교재에 있고 요 사이에 어설프게 끼어있는 중하급 교재 라인에 있는 게 개념 원리라는 교재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중급 교재 라인에는 이제 정석 기본도 있죠. 요런 교재들이 있고요. 상급 교재 라인으로 가면 이제 뭐 일품, 1등급 수학, 뭐 1등급 만들기, 1등급 만들기. 1등급 만들기는 좀 약해요. 얘는 사실은 요 사이에 좀 어설프게 끼어 있어. 1등급 만들기는 이제 중상급의 만들기 요게 끼어 있고, 뭐 블랙 라벨, 자이스토리, 뭐 요런 개념들. 그리고 뭐 정석 실력, 뭐 요런 개념들이 지금 요 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재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볼 때는 요 교재 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자, 학급 라인 교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즐거운 수학을 추구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세요. 점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거야. 고등수학 별로 안 어려워. 쉽지 이렇게 쉬워. 근데 점수는 안 나온다? 책임 못 쳐? 이게 바로 학급 교재 라인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쓰는 교재예요. 자, 그리고 상급 교재만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상급 교재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시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중급 라인에서 80% 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80%가 없는 애들이 상급을 풀어버려. 상급은 20%거든? 근데 문제는 이 20%를 알기 위해서는요. 20%에다가 사고력이 필요해요. 이제 내 머리가 필요한 순간이 된 거야. 근데 이 사고력이라는 건 이 80%가 탄탄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얘를 발휘할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없는 상태에서 얘만 해버려. 그럼 얘도 점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라인은 중급 라인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상급 라인으로 넘어가서 무한히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사고력을 계속 키우는 거. 요 라인으로 가는 게 점수는 제일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을 수도 있잖아. 하다가 숙제를 안 해서 이제 쫓겨나서 울면서 숙제를 해서 쫓겨났어 이러고 이제 쫓겨나게 되면 그때 선생님들을 구할 때 요거 두 개 같이 보는 건 뭐 고등학생 올라가는 애들은 급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생님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런 교재를 쓰는 선생님은요 아예 배제를 시키세요. 그냥 데리고 노는 거예요. 즐거운 수학을 하시는 거예요. 개념 원리 그래 즐겁게 개념 원리 훌륭한 교재예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의 교재예요. 그래요. 근데 좀 약하구나. 그냥 좀 그래 끄적끄적 하다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교재 잡고 가시면서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은 두 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삼성고가 어느 동네에 있지? 천안에 있니? 아산에 있니? 아산 근처에서 혹시 가외 선생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 라인을 다 잡고 가야 돼요. 알겠죠?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기본은 너희들은 지금 선생님이 너희 두 명의 실력을 아는데 너희 두 명은 얘가 주가 돼야 돼. 얘가 주가 되고 좀 풀어볼까?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래? 삼성고야? 그래? 그럼 우리 어려운 걸로 막 나가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교재들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수업은 그걸로 하는데 수학이 되게 어렵구나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수는 이상하게 정체되고 뭐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얘는 뭐야? 상급 라인에 해당돼요. 즉 상급 라인은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에 나올 일이 별로 없는데 가끔 나와. 이게 왜 나왔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가끔 나와. 왜? 최상급 학생들을 상위권과 최상위 학생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최상위가 되고 싶은 애들은 되게 쓰레기 같은 개념이어도 그냥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주구장창. 네, 기본 개념 다 잡고 이거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고 이건 대학 수학인데 그래도 좀 배워줘야지 이러고 그냥 나올 확률이 거의 5%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염없이 배우고 있는 게 상급 라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급 라인은 굉장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근데 좀 어설픈 상급 라인이야. 중급과 상급 사이에 낑겨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기는 하는데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은 사실 없어. 네. 하지만 중요한 공부거리는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공부하면요. 얘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어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뭐야? 두분의 차.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공식 불러볼까? 시작!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하나 더 있었지. 시작! 절대값 a분의 2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를 복습할 기회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요 하나 더 가르치고 갈 거예요.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다 보니까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A라는 점인데 얘는 점의 좌표가 x1, y1 이런 점이에요. 자,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는 x2, y2 이런 점이에요. 그런데 뭘 구한다? 두 점 사이에 요 최단거리, 직선거리인 D를 구하고 싶어 라는 경우예요. 자, 공식 아시는 중3 학생들 있지? 공식 불러볼까?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에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3-1까지 한 학생들은 몰라요. 개념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백에.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몰라도 상관없어.
왜? 뒤에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식 유도 과정부터